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번에 LNF 면접을 대비해서 면접 질문 내용을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합격의 길로 안내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LNF는 차별에 대한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양극 칼물질을 생산하는 아주 중요한 회사로서 아주 중요한 양극 칼물질 니켈 함유량을 아주 다른 데 비해서 차별화되도록 중요한 기술이 있어서 지금 물건을 생산품을 없어 못 팔 정도로 아주 생산이 많이 되고 있으면서 또 2년 후에 목표가 1조 매출을 하는 것을 목표로 갖고 있는 매우 우수하고 우수한 업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LNF 소개를 드리고, 일단 여러분들이 보면 면접 자세를 너무 이렇게 좀 약하다, 그래서 이렇게 면접 자세 그림을 한번 보면서 잠시 한번 여러분에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세는 이게 쉽게 무슨 자세냐면 사장님 자세라 그래요. 사장님이나 이사급들이 하는 자세입니다. 힙을 약간 띄우고 뒤에 등받이에서 약간 120도, 100도, 120도 비스듬하게 하는 자세가 거만한 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자세는 너무 앞으로 간 자세, 힙만 여기다 걸친 자세이죠. 걸친 자세.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자세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자세는, 골반 자세는 힙을 등에다 붙이고, 아주 힙을 그러니까 등받이에다 붙이고, 등은 등받이에서 약간 띈 자세야 된다. 이것이 신입사원의 면접 보는 자세로 맞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주먹은 등이 앞으로 위로 올라가게 살짝 쥐고 피는데, 보통 3분의 1 지점이라고 그러는데 통상적으로 팔이 길거나 다리가 길거나 차이가 조금씩 나기 때문에 똑바로 피지 않고, 일자가 아니고 팔이 일자가 아닌 상태에서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여기다가 살짝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럼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하냐면 그런 속에서 가슴을 약간 앞으로 내민다는 당당한 모습으로 다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이등병 자세 있죠. 그런 자세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가 될 때 가슴을 자신이 내밀어야 당당하게 보이는 신입사원의 자세가 된다. 면접자의 자세다, 이렇게 얘기해. 또 여기도 중요한 게 또 있죠. 발은 어깨 넓이로 벌리면 됩니다.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이 발은 직각이 돼야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발을 이렇게 꼭 겹치게 되면 왜소해 보입니다. 그래서 직각으로 11자, 어깨 넓이로 또 구두죠. 구두도 11자, 어깨 넓이로 11자로 딱 돼야 됩니다. 이게 당당해요. 직각에 11자가 됩니다. 다만 발이 긴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뒤로 가는 게 아니고 발이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95도 정도면 다 됩니다. 그렇게 자세를 반드시 갖춰줘야 된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 자세를 꼭 유지해주기를.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몇 번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주. 실전과 같이 연습을 좀 하고, 또 일본자에서나 이렇게 물어보는 자세 있죠. 제가 뒤에 나올 예상 질문들, 이걸 실질적으로 면접관 앞에서 하는 것처럼 씩씩하고 당당하게 조금 큰 소리로. 면접관하고 농담 따먹기리죠. 면접관이 목소리 낮춘다고 나도 목소리 낮추면 안 된다. 그리고
단답형 말은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답형 말을 집이 어디입니까? 대구입니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단답형이 아닌 뒤에 말까지 예의입니다. 예의. 면접관은 단답형 말을 들으려고 여러분께 질문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발과 양말은, 신발은 검정색이나 고동색이라는 거 있죠. 약간 검부릇한 고동색, 이거 신어도 요즘 그게 뭐 당당해 보인다 그래서 그거까지는 괜찮습니다. 양말은 반드시 목이 긴 검정 또는 회색 계열을 신어야 돼요. 원래 이렇게 앉았을 때 여러분들 보통 양복이 좀 짧잖아요. 짧은 그 뭐에서 흰색, 이 살색이 살이 보이지 말아야 된다. 정강이가 보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 뭐 참 신발 랜드로버도 괜찮아요. 랜드로버 꼭 그렇게 뭐 정장 뭐 아주 딱딱하지 않아도 이렇게 랜드로버형 신발도 신어도 괜찮다. 이렇게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꼭 목소리를 당당하게 하고 단답형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면접의 통상적인 기준은 5가지예요. 주요 질문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LNF도 변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현업에 필요한 인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주요 방법이 5가지가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4가지만 하면 돼요. 그 한 가지 뭐냐 하면 5가지 항목 중에 1분 자기소개, 지원 동기. LNF는 그동안 보면 1분 자기소개 물어본 것보다 지원 동기를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50분, 구지 공장에 50분, 간절함이 있냐 없나 이것을 물어봤다. 또 성서공단에 오는 간절함을 물어봤다.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무 적합성, 그 다음에 또 현업에 융화를 어떻게 될 거냐, 가치관이 뭐냐 이것을 물어봅니다. 근데 LNF는 이 마지막 항목인 마지막 할 말, 이 말은 통상적으로 물어보지 않았다. 설사 또 물어본다고 해도 여러분들을 질문은 절대 하면 안 되고 입사해서 동료들과 함께 열심히 업무를 배우는 자세를 견지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께 그거는 마지막 할 말을 할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질문은 하지 않아야 된다. 질문 있습니까? 해도 물어보면 안 됩니다.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A 지원자 있습니까? 그러면 없습니다. 입사 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선배님을 통해서 열심히 배우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번부터는 이제 면접에서는 기존 면접 이렇게 변하지 않으니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에게 요건 최근 거예요. 언제입니까? 11월 16일. 근데 이 면접은 11월 12일 날 면접 본 사항입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회사 지원한 동기가 뭡니까?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울산 친구였어요. 대구 친구는 안 물어봐요. 근데 대구도 뭐 동구나 북구 있죠, 특히. 외관, 이쪽에 살면은 뭐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대구는 안 물어보고 울산이나 먼 타 지역에 있을 때는 물어보는 거가 있다. 이런 것은 준비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격의 장단점. 주량 및 흡연 여부는 특히 왜 물어보냐 하면 이것은 뒤에 가서 얘기를 또 한번 하겠지만 지금 뭐 얘기를 주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이거 물어본 목적은 이 친구가 팀워크를 제대로 할 수 있나 없나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협동심이 있나 없나.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겠습니까? 팀워크에 맞는 술 주량을 얘기해야 돼요. 한 병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젊은 친구들 3병, 5병씩 마시죠? 그거 다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왜? 팀워크를 해칠 수 있는 단계를 벗어났다. 이렇게. 벗어난 주량에다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팀 화합을 위해서,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술을 마시고 회식을 하는데 조직 활성화에 적합한 술 주량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마시는 경우도 있어요. 자꾸만 주니까. 그는 그때 얘기고, 지금 면접관 앞에서는 그 양만 한 병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절제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안 마십니다. 마신 경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술 많이 마시는 게 자랑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흡연을 하는 친구도 많이 하루에 한 갑, 두 갑 핀다면 안 돼요. 10개 피야 보통 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뭐 안 마시는 친구가 좋죠. 근데 피는 걸 안 핀다고 하면 또 그것도 안 되죠. 안 됩니다. 나중에 체크될 수 있습니다. 여러 신체 검사할 때 거짓말을 하면 체크가 됐어요. 흡연이 그 니코틴이 나오면 거짓말하는 사람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사실적으로 얘기하되 양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흡연 양이요. 이런 것을 여러분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받을 때는 담배를 절대 그때 시간만큼에도 피지 마셔야 됩니다. 그 하루 꼭 피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강한 신념을 가지고 좀 절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팀 동료가 잘못을 하고 자신은 알면 잘못했을 때 상사는 다른 사람을 혼낸 거죠. 잘못 알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아닌데 하고 상사한테 바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얘기할 거죠? 학생 땐 그래요. 근데 회사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왜 그러냐면, 상사는 부하 직원의 장악력이 떨어지면은 상사의 자격이 없어지는 거고요. 업무가 이게 안 들어가요. 향상이 안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상사를 배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저 잘못했다고 해놓고 정이 속이 상하면 나중에 그 자리를 피해서 1대1로 얘기를 드려야 됩니다. 조용하게. 그게 현장의 기본 사상 자세예요.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 상사가 그래 이렇게 얘기했다가 속으로는 꽁 합니다. 왜? 장악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휘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부하직원 통솔력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어떤 형태든 시정시키려고 그러죠. 내 지휘력이, 상사의 통솔력이 떨어지는데 그것은 회사에서 문제가 커지는 거죠. 점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간에 그걸 바로잡으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없애기 하기 위해서는 조용하게 그 자리에서 잘못됐다고 하고, 나중에 제가 포스코 근무할 때 나중에 처음에는 제가 뭐 어떻게 했는지 저도 기억도 잘 안 나지만은 기억나는데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가 있었어요. 그냥 나중에 상사가 알아서 돌려서 칭찬을 해준다거나, 뭐 업무를 이렇게 맡겨도 좀 부드러운 업무를 맡겨서 뭐 너 이거 잘할 수 있지? 너 잘하지? 이렇게 평소 안 하던 칭찬을 해줄 때, 전번에 내가 잘못 알았다는 걸 알고 계시구나. 가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정상이야. 그런 사람을 또 키워줘요. 또 서번트 리더십의 핵심적인 것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키워주는 거예요. 회사가 뽑아야 되는 게 뭡니까? 생산직이든 제가 지원 직무에 관련돼서 뽑아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이 그런 것을 여러분이 나름대로 생각한 대로 얘기를 이러고 해주시는데,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영남이공대 학생을 뽑는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전문성 갖고 있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고 주인의식이 있기 때문에 뽑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나름대로 강점을 만들어서 그것을 피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거 볼까요? 요번에 면접관은 면접자는 아마 5명이 될 거예요. 요번에 지원자들이 많아가지고
하루에 다 보기도 좀 벅차다 할 정도로 해서 면접관은 몇 명 올지 모르겠어요. 많으면 3명, 지금은 2명이 올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 2~3명에 면접자는 5명이다. 아마 스케줄이 잡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은 5명이기 때문에 좀 오래 걸려요. 한 1시간 전후. 그러니까 한 50분 정도, 뭐 왔다 갔다 준비하고 할 시간까지 한 50분 전후로 이렇게 준비를 하면은 한 사람 앞에 한 10여 분 정도, 실적으로 10여 분 내지 한 8, 9분 정도 되지 않겠냐. 크게 생각해서 그렇게 됩니다. 짧게는 한 6분 정도, 6, 7분 정도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10분은 넘어가지 않는다. 꼭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알고 지냈냐 이런 것은 뭐 이미 알고 있잖아요. 무조건 기업 설명회 참여를 해서 알았습니다. 얘기를 하고요. 대구 사람이면 또 대구 지역에서 또 LNF를 아는 사람은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기업 설명, 이명은 아마 이미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은 기업 설명 참여자들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엇을 보고 또 마찬가지죠. 기업 설명회에서 성장성, 일조 클럽 할 수 있는 성장성이 우수한 회사라고 해서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실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인성부비라 해가지고 동료의 근로의 가치를 나는 동료의 배려정신, 희생정신, 주인의식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같은 말 물어봤죠. 동료의 잘못을 했는데 본인까지 잔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번에 군대에서 유격 훈련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유격 훈련.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체가 같이 혼나죠. 그겁니다. 혼자가 잘못한 게 아니고 같이 잘못한 거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위에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줘야 돼요. 더 하고선 그냥 잘못했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고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더 이 부분을 잘 우리가 반성해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더 좋은 효율을 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일단은 잘못했습니다. 팀이기 때문에 팀으로 움직이겠다. 각자 맡은 역할이 있어도 팀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팀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하여튼 팀워크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 다음에 비슷한 것 아까 지원직 후에 수행가 필요한 역량 아까 그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입사 여지는 얼마나 있는가. 스트레스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이거 보통 운동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동료들과 같이 술 한잔 마시면서 합니다. 또 얘기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괜찮습니다. 성격의 장단점은 회사에 아까 필요한 거죠. 왜 뽑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여기도 술주량 물어봤네요. 그다음에 교대 근무 면접 봐서 회사 느낀 점은 굳이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가 기업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교대 근무 해본 경험이 있으면 없으면 없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대부분이 없겠죠, 그렇죠?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사를 알게 된 계기는 이건 이제 안 물어볼 거다. 그다음에 출근 가능 일자 이런 날짜는 우리가 11월 30일로 일단 픽스를 해놨기 때문에 이건 물어보지 않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교대 근무 경험이나 실현 회사를 보는 기준 이런 건 물어본다. 이렇게 스트레이트 해석법.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는 일단 유사 경험이 아닌 잠재 역량. 그러니까 여러분의 실력. 네, 책임감 이런 것도 괜찮아요. 뭐를 해도 여러분이 생각나는 걸 그냥 그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책임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책임감입니다. 전문성입니다. 그 뒤에 말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전문성이 되려면 기계공학도로서 정의공학도로서 어떤 기초 이러이러한 기본 배웠고 이런 재질에 대한 거 배웠고 그 다음에 자동화 시설에 대해 배웠고 PLC에 대해 배웠고 그래서 내가 회사에 기여할 수 있고 생산 제조직 같으면 운영을
내가 맡은 설비들이 운영력이 있다고 해, 충분히 있다고 해서 내가는 다른 사람보다 차별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는 꼭 당당하게 생각나는 대로 단답형으로 하지 말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은 말이죠. 비슷합니다. 요건 내가 그냥 카피를 했기 때문에 나한테 그 질문 내용을 그냥 카피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카피된 겁니다. 근데 요건 회사의 외에 불법적인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법적인 행위 같으면. 모른 채 해야 되겠습니까? 회사에 유해 요인이 되거나 또 불법적인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성희롱 같은 그런 문제가 걸리면 그것은 일단 자제를 지켜야 됩니다. 근데 강하게는 이제 그 상황을 일단 자제를 지켜서 불법적인 행위를 않기로 한 다음 또 불법적인 행위를 못하게 만들어야죠. 강한 어조로 혼을 내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 행위만, 법적 행위만 우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성희롱을 한다 그러면 그거를 아예 떨어뜨려 놔가지고 그런 행위를 더 이상 만들지, 그런 환경이 안 되도록 만드는 그런 것까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모른 척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불법 행위는. 그 다음에 문신이 있죠. 여러분들 문신 있는 친구들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또 설사 문신이 여러분들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지만 입사에서도 없애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위화감을 줄 수 있다고요. 위화감. 같이 동료들하고 목욕을 한다거나 목욕탕에서 목욕도 하고 어디 또 놀러 갔다 목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의 벗고 그럴 때 그걸 보고 위화감을 느낄 수 있다 해서 조직 팀워크를 해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개성이나 이런 것을 무시하거나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위화감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문신 있는 친구는 안 보이게 하더라도 나중에 돈 벌면서 이것을 꼭 없앨 수 있는 그런 우리 영남이공대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근 가능한지 출퇴근은 어떨 거지?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출퇴근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봅니까? 울산 사는 친구나 김천 사는 친구나 이럴 때는 물어보겠죠. 대구는 안 물어볼 수 있다. 그럴 때는 여기 학교 출퇴근은 학교도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쪽에 가까운 데에 원룸을 구해서 충분하게 출퇴근을 할 수 있다 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얘기를 들고 가는 시간 여러분들 11월 말 출근 예정이기 때문에 픽스된 사항입니다. 11월 말에 여러분들 합격을 하면 입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상 질문 다 나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준비를 하면 또 여러분들 똑같이 예상 질문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또 10월 22일날 이렇게 다른 거 없다. 내가 유치부 여러분께 보내드린 거 이렇게 했는데 같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면은 크게 이렇게 변하지는 않아요. 여기 틀린 것은 가장 필요한 덕목 회사 생활에서 뭐겠습니까? 아까처럼 인성 부분이죠. 그러니까 인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책임감입니다. 동료입니다. 배려심입니다. 희생정신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성 부분을 필요한 덕목으로 얘기된다. 이렇게 얘기를 이런 데서 책임감보다는 인성 부분으로 나가는 게 더 좋다.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세 가지. 그렇게 하면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거와 비슷한 덕목하고 같은 말. 희생정신, 배려, 동료의 이렇게 기억하시면 또 거기에 책임감 이런 거 배려심 생각난도 얘기하면 됩니다. 정답이 꼭 있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걸 물어봤고 이 친구도 이걸 물어봤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동기 예를 들어 이렇게들 하는데 이건 그냥 지원 뒤에 가장 큰 특징은 회사가 적어와서 지원했다. 이것은 안 맞는 얘기야. 요게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지원했다. 이거는 안 맞죠. 강점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렇게 강점과 연결되는 역량과 경험, 내지 유사 경험 내지 잠재 역량, 아니면 우리 전문성, 배려정신, 동료애가 있어서 이거 시너지를 낼 수 있어 지원합니다. 이렇게 나요. 지원동기는 뒷말이 더 중요하다. 이 앞에 말만 가지고 여러분들 지원동기를 만들면 안 됩니다. 이건 예시로 이렇게 하니까 요거 같은 경우엔 동료 이런 얘기할 필요 없죠. 회사 설명을 통해서 이 회사가 이적 클럽에 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서 우수한 회사에 내가 안정성이 있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서 저는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지원합니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 얘기를 했어요. 면접 시 질문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으니까 크게 어려운 게 없다. 뒤죽이면서 왜소하고 소침되게는 대응하지 마라.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여러분 면접을 봤으면 좋겠고, 아까 자세나 이런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꼭 면접 내용을 중심으로 면접 예상 모의 면접을 친구와 같이 한번 갖는 시간을 봐주면서 이렇게 한 친구는 대답을 하며 한 친구는 봐주고 이렇게 교차하면서 해주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여러분에게 안겨줄 겁니다. 그래서 면접 시에 여러분들 이런 사항을 유용하게 응용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면접에 임했을 때 좋은 결과로 보답을 준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 유튜브니까 구독과 뭐가 필요합니까? 좋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눌러주세요. 그래야 내가 또 누구누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힘이 나는 그런 힘이 난다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참여도, 이런 적극성, 이런 걸 여러분께 주도성, 이런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